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감기들이 많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13페이지 보면 여유재원 적극 예탁을 한다고 이제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여유재원이라는 걸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예수 받는 곳들이 네, 저희가 이제 기금 쪽도 있지만 기타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활용해서 또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하고 나오면 순세계 경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요런 게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건에서 이제 여유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 여건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출자 출연 기간 같은데 보면 순세계 임용이 꼭 남아요. 이거는 매번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항상 관심 가주셔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 발생 자체를 결산액에서 자꾸 감소되게 이제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공기관들은 이제 그 영역이나 여건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각 사업별 부서에서 네. 관리하고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원화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매조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싶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한 것처럼 관련 부서나 공공기관 전체에 그런 파급성을 좀 강화시켜서 그런 영역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번에 과장님 촘촘히 예산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거에 따라 한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다든가 또 너무 루즈하게 계획을 짰다든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지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다음에 또 명시월 계속 비율도 계속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사업을 못할까봐 미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잖아요. 필요해 서 쓰라고 우리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만 이렇게 이용한다면 굳이 그러지 좀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서로 공유하고 신뢰를 갖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 뭐 축제성 요번에도 그런 말이 많았지만 우리 평택시에 있는 축제가 엄청 많아요. 이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셨으면 해요. 축제에 대한 개개의 사업을 전체를 용역하는 거는 이제 성향이나 성격들 자체가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긴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많았지만 그런 이제 주체별, 사업별, 내용별 그리고 이제 제일 이걸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지금 구상을 하면서 그 기존에 관행화됐던 반대 급부 세력들이 네, 아마 있으시다고 봐요.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그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하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하여튼 저번에 할 때 그 부분을 엄청 만지작했는데도 못했어요. 안 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 대표 축제 또는 몇 가지 정말 괜찮은 이런 거 또 근데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잘 모아서 제대로 된 걸 더 갖추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가 또 그걸 다 보기에는 좀 그래서 하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해요. 네, 더 고민해 실장님.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그 시민대상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이게 그래도 활성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은 그분들을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법률 용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좀 상담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답답해하거나 그저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받고 가서도 이거 또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해요. 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 올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지금 5군데 해가지고 3군데는 월 2회 그리고 이제 2군데는 월 1회씩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갖고 오시는 내용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60% 정도 됩니다. 민사 관련된 사항이 많으세요. 근데 민사 중에서도 그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하고 금전관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계속 답을 원하지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떠나서 답만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보셔야 그렇지, 돼요.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거죠. 하는데 이제 정작 본인들이 받아야 될 답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상담이기 가정이고 때문에. 상담이지. 근데 거기서 확언을 바랐어요. 그거는 어려운 얘기죠. 그게 어려워서 이제 아마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거는 하여튼 더 어렵고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본인이 준비해서 하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거나 네, 아니면 시골 어르신들이거나 네, 아니면 너무 묵혀 있는 일이라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난제도 좀 있습니다. 있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시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의논하셔.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저기 적극 행정 인식 확산, 소극 행정 예방 뭐 이 얘기는 늘 해왔던 얘기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 민원을 해서 오면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과를 어떻게 하고 또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수도 서비스처럼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는 아니니까 그쪽 가서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또 어느 시는 그런 대처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민원인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 행정 쪽에 계속 안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제 항만 수상과인데 옷에 이제 어제 우리가 화요일 날도 그 평택호 수면 태양광 설치 반대 성명서를 했지만 지금 항만 평택항 유일 수면 거기에도 태양광 설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2가지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도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농어촌 공사다 항만청이 해양수산부에서 알아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의 인하가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그거 아니면 물론 우리가 앞으로 ESG 경영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는 필요한데 꼭 우리 평택호에 유면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선은 지금 뭐 이렇게 옥상이라든가 또 산단 넓은 우에 옥상 같은 데도 있고 여러 대체지는 많아요. 근데 꼭 집어서 유수면이하고 평택호를 한다. 이거 생각해 볼 문제고 특히 평택호는 우리 관광단지가 들어설 자리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여기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시의 입장도 있어야만이 그들도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연구하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농업전공사, 네, 그 농업정책과 다 기관들 네. 협의해가지고 방향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전에 그 취업 상담하는 것을 산업진흥원에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한 파트를 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파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거 빨리 손 쓰셔야지 이거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산업진흥원하고 총무과하고 일자리 경제과도 어쨌든 전에 했던 걸 넘겨줬으니까 모이셔서 의논 한번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총무과에는 얘기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7페이지 그 외국인 근로자 지금은 이탈자가 어떻게 없나요? 이탈자가 좀 해마다 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기준으로도 한 20여 명 발생한 20여 명?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상태예요?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나 출입국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생된 거 신고를 하면 그 이유는 이제 거기서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신고하는 데까지. 물론 예. 그렇겠지만 결국 우리가 일자리 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우리 계좌 근로자를 한 건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고 이탈이 생기거나 말거나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원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막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뭐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추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정보가 좀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갑갑한 상황이고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신상 털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방향을 좋게 해서 이탈자가 없이 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아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이탈자가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은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그 MOU를 지금 4개국하고는 좀 맺어 있는 상태고 그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친인척 방문 통해서 이제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실제로 이게 농업 계절 근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물론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 외로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일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MOU 쪽을 좀 적극 좀 활용해서 거기는 이제 뭐 기관 간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를 한다면 조금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장치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통로를 통해서 와서 이탈하는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탈하면 우리가 원하던 바 소개의 목적은 뭐야? 그분들을 도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예방 차원이든 또 다음에라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우리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금 총 몇 개죠? 두 군데가 새로 지정됐다고 언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상점과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10개소. 예. 지금 많이 좀 확대가 됐네요. 처음에 한 군데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 그 등록이 되면 좀 어떤 혜택들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시 재정 상황이 사실은 이제 그 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 그 골목향 상점가를 지정을 해드리게 되면 그 이분들 이제 가맹점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네네.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온누리 그 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지원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영업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국가나 아니면은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그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그 우리 일반 현황에 같이 좀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골목평 상점과 이렇게 리스트를 같이 좀 표시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 열 군데로 늘었네요. 예. 그리고 지금 그 26페이지 그 서정리 시장 폭염 저감 시설 이거 지금 특조금 2억 받았죠. 우리 이게 필요 예산이 3억 5천이었나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한 65대 쿨링포구 설치할 거를 생각을 해서 네, 한 65대. 계략적으로 3억 5천 정도 좀 그 예산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사업비는 2억으로 좀 배정을 받아서 그거는 조금 사업량 조정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다시 따져보니까 6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60대.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 그 중입니다. 12 모자라는 분은 12를 더 추가해서 투입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12를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네. 일단 사업비 내에서 좀 그 구간을 좀 설정을 하고 네. 추후에 좀 재정이 좋아지면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뭐 이것 말고도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든지 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한 번에 같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도 그렇지만 그런 그 예산 비용이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한번 지금 60군데면 되나요? 지금 여기가 100군데 정도 되는데 상점이 그게 이제 상점마다 하나씩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쿨링포구는 상점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사업량 했을 땐 65개 정도 파악을 했었다. 예. 이것도 빨리 그 여름철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금 공중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그 작년에도 이제 그 과장님이 그 2군데 정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쪽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소 지금 선정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뭐 춥거나 아니면은 더운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민원이 있고 파악을 해봤더니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안 되는 있어서 데가? 예. 아예 그냥 올해 제가 예산을 좀 새로 편성을 해서 그 지금 한 2월까지 좀 완료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화장실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돼가지고 그런 화장실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20여 명 이탈했다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친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분들인가요? 아니면 MOU 통해서 온 분들도 계시나요? MOU가 아니고 거의 다 친인척 방문 친인척 통해서 예, 오신 분들입니다. 20여 분 저기 이탈하신 분들이 지금 작년도 전체 그 외국인 근로자 그 들어온 인원이 몇 분이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실제 입국하신 분들은 한 35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 중에서 20여 명이 지금 이탈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거의 10%는 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희가 홍천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그 MOU 한 그 국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탈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MOU를 맺은 그런 나라들하고 국가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정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올해 그 징수 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 1조 3,900억 잡으셨는데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목표액이? 저희가 1조 4,100억이었거든요 작년에.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조 3,926억을 잡았는데 네. 이게 이제 도세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 이제 부동산 거래량하고 거기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에서 한 300억 정도가 주는 걸로 잡았고요. 다만 이제 시세 부분 쪽에서는 뭐 재산세는 집가 상승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 또 자동차세 일부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요인이 이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는데 요게 이제 3분기까지 저희가 이제 세수 추계를 한 상태에서의 예산 측정이라 아마 1회 추경 때는 이거보다 더 늘어나 있는 좀 부분 변경이 되겠네요. 아마 네. 저 이번에 올해- 지금 네. 삼성전자 그 세입 전망을 지금 꽤 많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시나요?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건 이제 550억 법소 부분을 잡았고요. 네. 부동산 보유세까지 합쳐 한 1,000억 정도 올해 작년이죠. 25년도 25년도. 그렇게 잡았었는데 네. 올해 그래서 550억을 잡고 이후에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당초에 33조 한 4천억 가까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43조 6천억가 그래서 한 10조 이상이 좀 초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법소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이제 4월 말일인데 지금 예상액으로는 550억보다 거기에 배 이상 된 배 이상. 1,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부분에 알파 요인이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 상여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알파로 더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주 좀 고무적인 그런 언론 뉴스도 나오고 지금 워낙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참 그런 이 대기업 세수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었는데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저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기업하고 그 세수 현황 간담회도 하고 모니터링 계속 하신다고 지금 하잖아요. 주교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하고 2번 정도 두번 되면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6년 전망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리고 안분율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4기가 완공이 되고 네, 안분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0.8%가 더 증가해가지고 23.5% 정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 있는 안분율이 되기 때문에 법소에 대한 납부율이 또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세수 좀 확대되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좀 예산 편성 좀 그 출장소나 이런데 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민원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좀 예산 좀 꼭 좀 편성을 해주세요. 예? 도로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 없다고 다 감액하고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이거 뭐 추경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네.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장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가 본 예산으로 잡은 이제 삼성 관련된 예산이 550억이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 4분기 여건이 호전됐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추계 여건을 갖고 저희가 이제 통보받은 거는 추가로 550억 정도 이제 더 있어서 그게 이제 법인세 신고가 되게 되면 앞으로 증액분으로 추경 영역을 갖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 아시는 거지만 우선 작년에 이제 내시됐던 보통교부세가 우선 국가에서 안 내려오는 돈이 169억이 줄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해서 아닙니다. 내시됐던 거 내시됐던 대비. 거에서 예. 예.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국도비가 일몰로 해서 비율이나 아예 다쳐서 내려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들 다 도와주셔갖고 어려운 살림 내에서도 금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연차성을 갖고 대응하도록 해서 이제 분할 편성 계획으로 진행했던 그 필수 사업들이요. 이런 거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들 이런 거를 하면 실제로 금년에 들어오는 사업 550억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뭐 일상 여건에서 뭐 다 담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 표현이 다가 사업비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존에 묻혀있던 영역들을 선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벌려놓은 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 지금 그 내시된 거는 이렇게 지금 아까 160매덕 지금 저기 줄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뭐야 증액될 그런 전망은 없나요? 도비 사업도 그렇고 그 복지 쪽에 그 굉장히 일몰된 것도 많고 그 감액돼서 내려온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예 번복 사항이 없을 듯 싶고요.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도에서 교부되는 이제 도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도에 가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표현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 반영됐다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아직 근데 반영된 이제 건 없다. 그런 노력들이 각 부서도 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재원 자체가 국가가 그렇고 도가 그렇고 뭐 저희도 작년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국가나 도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차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이게 지금 우리가 550억 지금 정리 목표가 550억 잡으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징수율이나 이런 정리율이 좀 감소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누중되는 체납액은 분명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가 규모가 이제 2024년도에 사실 가장 적었다가 5년도, 6년도 거치면서 부가액이 늘어난 만큼 또 체납률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저희가 그 연도별로 이게 체납 정리 현황을 보면 매년 2023년도 36.8에서 저희가 체납 기동팀이 2024년도에서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2024년도에는 3% 이상 올라서 39.5, 지금 현재는 2025년도에는 41.1%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리율이 그 늘은다고 해서 이제 체납액이 똑같이 줄으면 좋은데 체납액이 이제 현년도 체납액이 넘어오면서 항상 그 가중되는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우리가 그 1년 동안 체납 처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택수대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한 40%에서 한 45% 정도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년도 55% 남아 있겠죠. 거기다가 현년도가 넘어와서 여기 그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압류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전자 예금압류를 아마 올해는 좀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세무조사 보니까 조사 실적 보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때 전년도에는 특별한 무슨 저희가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예, 세무조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는 이제 사실 매년 뭐 143억 한 적도 있고 저기 189억 한 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2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대기업을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줄어든 이유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LH 188억을 했더라고요. 예. 세무조사 실적이. LH 같은 경우는 보통 112억 정도. 2025년도에는 이제 그 LH 2-3단계하고 2-2하고 2-3하고 36억 원이 추징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LH 규모가 이제 조금만 2-1은 컸잖아요. 네. 2-2하고 3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래서 좀 그 부분이 36 줄어든 줄었다.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는 이제 우리가 총 법인수가 4,4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해마다 이제 100군데씩 지금 하고 있죠. 네, 매년 그 100군데씩 해가지고 지금 5년간 저희가 하게 되면 500개 법인을 500개. 하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개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면제 대상 법인이라 해갖고 중소기업이랄지 네. 나머지 소기업에서 일부 면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게 한 1,535개 정도 예.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선정 대상이 해당되는 게 2,349개 법인인데 네. 저희가 매년 나머지는 한 2,000개 정도, 1,900개 정도는 사실 그 형평성에서 좀 논란은 돼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3명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 갖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조사가 5년 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가 지축 부가 할수 기간이 있는 게 5년이기 때문에 5년이죠. 그럼 저희가 할수 5년 있는 5년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년 지난 거는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도 완전히 이거 추첨으로 해서 걸리는 데는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는 데는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네. 이번에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을 여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토론을 하고 또 총무과에도 이렇게 저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장님 그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최대한 인원 증원해서 네. 우리 이래 세입이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숙 의원님도 어제 또 그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의지가 좀 강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네. 시장님께서도 적극 증원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반드시 증원해서 세무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그 업무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성과도 꼭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을 보니까 266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비 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또 예비 마을 기업 중에 마을 기업과 예비 마을 기업이 있어요. 요거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요거를 좀 어떻게 현황을 좀 알아야 될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예비라는 거는 예. 어떤 이제 인증을 받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인증을 받는 것인데 예. 그 사회적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로 따지면 사회적 기업을 가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기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연수라든 게 있나요? 예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데에 그 중간에 그 기간이라는 게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2년? 네네. 2년 정도요. 그러면 이게 먼저 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했다가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무슨 혜택 같은 게 더 있나요? 예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이 좀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그냥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하시는 데도 있고 예. 예비를 통해서 예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기업 할 때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할 때 그 지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예.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보험료 같은 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인증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또 예비도 포함돼서 이제 되는 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하는데 늘 얘기만 들었지 또 예비는 뭐고 또 본 기업은 또 뭐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마을 기업도 있어요. 예비 마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 협동조합도 있고 이그 개념들이 저희들이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신을 해줬지만 저희들이 또 이제 이해도가 좀 적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 방향 계획에 보면 지방채 차입 전 통합 재정 기금화를 활용, 사업시계 조정 대다수 우선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 그 재정 통합
안정화 기금이 얼마 조성이 돼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025년 말 현재 예. 조성돼 있는 전체 규모는 2,147억이 있습니다. 2,147억. 2,147억. 예, 이게 이제 전체 관리하고 있는 통합개정 내 기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특별회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는 거는 1,155억 정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평택시가 현재 2025년도 말 부채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게 2,21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2026년도에 예산 결산할 때 우리가 337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어제 저희 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158억 900만 원 정도를 또 이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총 지금 올해 연도에 보니까 489억 정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저희들 순전한 빚이잖아요. 빚인데 제가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사안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원래 기금은 목적 사업에 쓰이는 용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 아까 말씀을 주셨고 문구에도 있다시피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통합개정 상에 예. 통합 기금이 많으면 예. 또 그걸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예. 여기에서 먼저 전출을 시켜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기대 효과에 보면 지방채 발행 최소화하고 채무 금요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좀 저희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기금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지방채를 이번에 또 한 489억 정도를 발행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 예치.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금리를 이제 행자부에서 고시된 거는 2.5% 금리입니다. 2.5%?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농협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받는 게 뭐 2.9%, 3.2% 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쓰기보다는 지방채를 쓰는 게 이율적으로 저희가 이자 부담은 적고 저희가 받는 이자는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그게 이득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이자가 2.5%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채 발행 금액은 2.2%도 되던데요? 허그에서 나오는 건 그 아래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이제 고시된 금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희가 농협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그 2.5%를 상회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갭 정도는 우리 시 이자 수입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 기금을 은행에 그 기타 예금을 하고 그 이자로 지방채 발행을 쓴 이자를 갖고도 남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도 한다. 예, 단순하게 이제 이자뿐만이 아니고 예. 기금에서 동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기획 예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은 빚이 이렇게 많다 하면 시민들은 걱정 우려하잖아요. 그 상세하게 예산과에서 그 기금 예탁한 이자가 지방채 발행하는 이자보다 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이해도도 저희들이 좀 일부 표현은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아시는 거지만 기존에 6개 사업에다가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 기금에서 660억을 빌려준 것도 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고려하는 게 단순히 이율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확보 안 되는 예산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재원 조달이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다양성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예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 최소화해서 우리 그 빚이 지금 부채가 좀 절감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다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갚아야 될 또 예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만 그래도 차후에 더 신중하게 기해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좀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의드린 겁니다. 연도별로 균형 있게 네. 판단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17페이지 지금 우리 항만 수산 과장님이 이제 처음 이제 이쪽으로 자료 옮겨 오셨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신경을 써 있었고 또 저희들이 평택함, 태역함, 해양안전체험관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 한 번 옮기고 거치 지지대를 하려면 이게 보면 몇십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신터미널로 옮겨가려고 했던 그 지지를 또 구터미널로 옮길 예정이다. 이런 건 아까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평택 구터미널이 2001년도 개항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폐쇄 뭐 이렇게 수준에 있어서 평택 구터미널 활용 방안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평택 발전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앞으로 습득이 잘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터미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예. 뭐 용역과 내부 방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평택함 관련해서는 그 의원님들 우려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토론회에도 저도 참석을 해봤고 토론자로도 나서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방치되고 그게 그 건축비만 한 37억 그래서 총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운영비 제하고. 근데 그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간 터미널을 그냥 방치하는 거는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복합 문화 재생 뭐 해서 홍보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평택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많이 거쳐봤습니다. 이 활용 방안이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제실장님 아시죠? 요거 지금 문제성이 많은 거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아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꼭 필요한 우리 평택 시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제9회 평택항 희망바다 그리기 대회가 매년 이게 실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실장님 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좀 효과가 있나요? 이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네, 이 주목적이 평택항 홍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항이 친수 공간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항만 배후단지의 친수 공간부터 해서 시민들이 바다를 좀 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하는 사항이고 특히 관내 어린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나와서 평택항의 여러 가지 그 풍경들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좀 그 주민들한테 퍼져가지고 요거는 학교 인지도도 높고 평택항 홍보나 향후 평택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또 마찬가지로 10월경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거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희망의 바다 그리기를 할 때 평택항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이 추억할 수 있는 이런 항이란 개념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린센터 뭐 거기 15층에 올라가면 홍보관도 있고 이제 이런데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평택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곳, 평택항의 역사, 평택항이 그동안 지켜온 지금 항으로 자동차 수출 전국의 1위로 부상할 정도로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는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릴까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추억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문화 역사 평택항의 그 여러 가지 대한 그 사항들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가 보니까 그 내수면에 그 어업 활동가들 82척이 있고 그 해수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배가 27척이 있어요. 여기에 그거는 이제 맨 앞쪽에 그 현황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평택항이 지금 그 평택 바다가 어업이 평택항으로 이제 계속 준설되고 평택항으로 하면서 어업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 보면 내수면 저기 호수나 이런 데서 어업하는 어업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내수면 쪽이 좀 더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 내수면에 뭐 뱀장어라든가 어린 뭐 물고기 같은 걸 방류를 많이 몇 억씩 들여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저 아까도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태양광 수산 저기 해양 발전 시설을 저희가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걱정인 게 우리가 그 천혜의 자원 바다 호수잖아요. 근데 이거의 그 호수의 한 20% 485헥타 뭐 평수를 계산해 보면 한 140만 평 정도를 이걸 태양광으로 덮는다. 이거를 우리 발령 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태양광이 그 호수에 설치되면 일단 경관상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그 반사비 때문에 주변 38국도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또 방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그 거기는 호수이면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부서 그리고 그 농어촌공사 그리고 관련된 부서랑 그리고 관광과 이게 세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거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업인들 몇 명 중에서는 그 보상받을 이런 뭘로 이제 찬성을 한다는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걸 해보셨나요? 네,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됐고 그 어촌계랑 해가지고 그 동향 파악은 별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평택 시민의 다수가 다 이 의견을 들으면 다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아름다운 평택호 내수면이 이런 그 물론 이제 경제성을 감안할 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우리 평택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 그 천혜의 자원 호수이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 수산과에 아니면 우리 실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는 그 순서라든가 진행 과정을 꼭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 경제실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